내가 동의만 해주면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를 협조하는 건데 내가 동의해줬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게 그게 왜 내 잘못이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요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역전세의 의미라는 게 무엇이냐면 전세 계약을 할 때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축 아파트를 예전에 자기가 계약했던 가격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주인한테는 더 이상 이 집을 살기 싫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전세값만큼 갭이 생기면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역전세 시장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주인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겠다, 그리고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청구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판사님들이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한 증거를 제출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로나 혹은 전화로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보내시는 게 확실하게 나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옛날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입신고한 날짜에 그 다음날 0시부터 바로 우선 면제권이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로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저당권의 설정의 경우에는 등기가 됨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면제권이 발생을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없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랑 임차인은 이렇게 특약을 써놓아요. 전입신고하기 전까지 이 집에 대해서 어떤 다른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에 행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로 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이 전세계약이 없던 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으면 그것 자체가 유효하니까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나쁜 집주인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이제 답이 올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돌려주겠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돌려줄 수 없다라거나 그런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이 집을 빼야 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마냥 이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빼더라도 내 우선 면제권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빼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등기부상에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제도로서 임차인이 임차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 채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이 기사를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최근에 3배 이상이 늘었대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비교를 했을 때 1년 사이에 3.5배가 급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보면 진짜 많이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임대차 시장에서 지금 보증금을 주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큼을 역으로 월세를 주는 경향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계약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집을 가기 싫다고 당연히 그럴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받아야 이 돈을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빨리 해제해달라거나 하지 말아달라거나 이러한 집주인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 이거는 뭐 누구나 누누이 얘기를 해서 모두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문제는 뭐냐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보험이 허가가 잘 안 나요. 허가가 잘 안 나는 이유는 이미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진 집값에 비해서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증보험 측에서도 자기의 돈들이 다 나가게 되는데 이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전세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걸 허가를 당연히 안 해주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더라도 보증보험에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또 특약을 넣으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특약을 넣었냐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요. 근데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동의만 해주면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를 협조하는 건데 내가 동의해줬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게 그게 왜 내 잘못이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전세값이 너무 높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전세값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 월세로 지급을 하는 반전세를 돌린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진짜 중요한데 내 전재산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것조차 협조를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는 전세계약 취소해 나 무효로 돌릴 거야 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법원에 가서 인정이 돼서 이걸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이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거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이 전세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무조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변경 혹은 없던 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도 좀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바뀌면서 역전세 상황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행동에 옮기는 것보다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특약을 잘 활용을 하셔서 계약 자체를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